자, 행정법 해보고요. 음, 어제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제부터 안 좋았나? 월요일부터 컨디션이 쓱 안 좋더라고요. 세봅시다. 협의의 소위에 관한 판례, 거리가 먼 거. 음, 이익이 없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서 이제 허가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살아났는데, 그럼 이제 다시 허가가 있는 상황이죠. 허가가 있는 상황에서 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다 채웠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기초에 받은 허가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결정이 확정되고, 음,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파산 결정이 확정됐고, 파산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금융감독위원회 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했는데 일단은 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럼 조금이라도 살릴 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 중 도래하여 공무원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계급 정년의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임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사업 시행 계획 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이 이루어져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거 없어지는 거죠. 소위 이게 없어졌죠. 사업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일단 1번 같은 경우 허가 기간은 다 채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그 집행정지로 이제 허가가 살아났잖아요. 허가가 살아난 그 기간 동안 공유 수면을 점용할 수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할 수 있었으니까. 사업 시행 기능에 수용 재개를 신청했는데 해당 재결이 기각되어서 소송을 하던 중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음, 일단 신청을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기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재결이 기각되어서 이제 신청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사업 시행 기간이 이제 경과한 경우에는 이게 그 소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 그 수용 재개를 한 게 되니까 이제 소이기 때문에 예. 뭐 집행 정지란 말도 없었고 예. 음, 소액이 있다 집행 정지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었다 예. 집행 정지가 있었다고 하면 1번이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수용 재개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이 이루어져서 이 취소를 구하던 중 집행 정지를 했는데 집행 정지가 받아졌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제 소이익이었겠지만 집행정지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구할 소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부관에 타당한가 부관 이 국유지 매입 부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사업 시행인가 부담 같은데 이거는 인가를 주면서 인가에 붙이면서 국유지 매입 부관을 붙인 거죠. 인가를 보면서 인가가 나왔다는 것 같고 이미
그러면 불법 국유지 점유에 해당하지 않죠.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변상금 부과한 거는 위법하죠. 네, 위법하고요. 대법원은 부담만이 독립쟁송 가능한 입장이고 이건 맞고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에 대한 쟁송을 제기한 후에 본안 부관만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취소를 해야 돼요. 전체 다. 이 앞에 보고 아마 2번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부관만 취소를 주장하는 게 안 되고요. 그 전체를 취소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좀 바꿔주십사 하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청이 그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이 완전히 틀렸죠. 기속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부관을 못 붙입니다. 그냥 재량에만 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건축 허가 시 보차 혼용 통로를 보차 혼용 통로가 아마 보행과 차가 같이 갈 수 있는 통로죠. 네. 건축 허가에 부과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 할 수 없고 기속행위나 기속재량 행위에 붙은 부관인 4번은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네요.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본체의 효력은 발생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를 일단 해줬다는 것 같거든요. 인가에 붙인. 네. 음. 그러니까 전체 다 취소를 해야 되고요. 부관에 대해서는 기속에는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건축 허가 시에 보차 혼용 통로를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무효도 아니다. 고 하네요. 언제 또 시간 좀 조금 있어야 되지? 왜요? 아, 고기 구울러. 지금요? 어. 얼마 정도 있었고? 잠시만요. 네, 뭐, 지금 한 시간 반? 네. 그 다음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 강제금 1번 맞는 거 아이가? 아이씨, 이행 강제금 행정벌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행정벌일 경우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서 반복이 부과하고 이건 중간에 틀린 말 하나 적었네. 딱 하나 틀렸네. 행정벌에 해당하나 이가 하나 틀렸네. 네, 이것도 좀 추가해 놓읍시다. 그 뒤에 말이 조금 적어놔야겠다. 그냥 이 부분 해가지고 틀린 거. 음, 네. 행정벌일 경우에 일사부재리 적용돼서 안 되고요. 이건 좀 그렇네. 행정벌에 해당하나가 틀렸네요. 계고는 몇 번이고 가능하죠. 국세 및 세법상의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배제되고 3번도 맞다고 하네요. 음.
강제 집행은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는 불과하는 게 그 건축법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건축법이라는 게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법만으로도 이제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랑 대집행법은 따로 별개라는 말이죠. 강제 집행은 일상은 뭐 대집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이제 별개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는 그러니까 건축법만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건축법만으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는 거고요. 행정 입법 옳은 거. 음, 청소년 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규에 해당되며 기준액이 아니라 그 최대 한도액 아닌가? 청소년 과징금은 최대 한도액이죠. 그래서 기준액이 틀렸고요. 음, 시행규칙을 하라는 걸 고시로 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도 않고 그냥 아싸리 완전히 행정규칙이고요. 이거를 어겼다 해가지고 위법도 적법도 아닌 그런 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 입찰 참가자 입찰 참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제약 규칙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규칙 계약 사무 규칙 법률 시행 계약 사무 규칙 이거 생각하기 더 편할 건데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어느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딱히 이제 대외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행정규칙 쪽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고요. 4번을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이게 4번이 억수로 그 위험한 말인데 그러니까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다 정한다는 거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게 곧 법이다 이렇게 되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좀 하면 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법률에서 중요한 걸 정하고 이제 자질구레한 거를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글을 보면 이 법에 시행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라면 모든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관련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뭐 70년대로는 가능하겠죠. 법 시행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 시행령 위임 조항을 뒀다면 이제 그 독재 국가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법령이 이제 중요한 걸 정하고 이제 부수적인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깔끔한 거고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뭐 타당하지 않은가 뭐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행정법은 이것보다 그냥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것만 보고 지문 보는 게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세무공무원이 수색을 하였으나 1번은 맞죠. 합수할 목적물이 없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예. 시효가 중단이 돼야 이제 그게 나중에 배째라를 막을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난 돈 없어 배째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효 중단 시효가 이제 다가와 버리는 거죠. 그래가 시효가 끝난 다음에 뭐 보니까 뭐 뒷주머니에 돈이 있었네. 근데 뭐 시효 됐는데 뭐 가져가겠지. 얼레레 1억을 박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효 중단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앞점유할 목적물이 없어도 시효 중단이 돼야죠. 그다음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3번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고, 권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 처분의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조세 환급을 구하는 3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용이 가능해 확정되기 전에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게 이거 사람 하나가 이제 목숨 건져주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끈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도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하고 압류를 성공했네 실패했네 중요한 게 아니라 압류 자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뭐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하고요. 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죠. 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이제 소멸이 중단되는데 이거는 행정소송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이제 선결 문제로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선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선결 문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 예, 그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예, 그거고요. 4번은 국민에 대한 이제 구제가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에 대한 이제 인용이 가능하다. 그런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이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되는데 그 사유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소송을 건 게 그게 그 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겠네요. 아 틀린 거. 행정절차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아, 이거는 앞부분 맞는데 이거는 맞죠. 이거 적용은 재개돼 있는데 그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것도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내용이 부실한 거는 이제 위법 사유가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도 맞죠. 이거는 업무 편람이잖아요. 행정규칙을 이제 안 한 거죠. 행정규칙 안 한 것만으로는 이제 위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9건 이게 틀린 거. 청문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건축사무소 예,
그러니까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 및 폐쇄는 무조건 청문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건축사무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하라는 게 그 행정 규칙 안에 이게 청문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 규칙 안 지켰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위법이 안 되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그냥 바로 위법이 되는 거 그냥 외워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편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잘못 친 거죠. 이 앞에 업무 편람을 줄 쳤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행정 절차 위반한 걸로 볼 수 없다. 그게 맞고요. 건축사무소 등록 및 폐쇄에 관한 규정, 이거는 뭐 법규 명령이랍니다. 행정규칙 같이 생겼지만 법규 명령이라서 안 지키면 에바 참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기면 위법하게 되고요.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규정 없이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일단. 1번은 맞죠. 변경 전에 구법령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변경 전. 네. 1번, 2번이 이제 겹치는 거죠. 대여 행위가 있은 후 법령 개정에서 취소 사유가 삭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서 건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취소 상태 그대로 냅둬야 되죠.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 내용이 없으면 국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 들어줘야죠. 다 그냥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전에 거를 적용시킨다.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고 여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죠. 일단 중요한 거는 계속된 사실이죠. 계속된 사실. 그 부진정이라잖아요. 부진정. 부진정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 원래 가능합니다. 네. 그 전문 계정은 모두 실효되는 거 맞고요. 국민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도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에는 뭐 국법을 적용해야 된다. 일단 중요한 거는 특별한 말이 있냐 없냐 이거죠. 특별한 말이 없다 이러면 고마 그냥 국법 적용하는 거고, 특별한 말이 있으면 신법 적용하는 거고. 국가배상, 어, 재정적인 제약에 따른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는 면책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1번을 그냥 바로 쳤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판례 중에서 그거 있었거든요. 그 어떤 아이씨가 강원도인가 거기서 막 차 운전하다가 눈길이 미끄러졌어요. 눈길에 미끄덩을 했는데 그 아이씨가 주장한 게, 이씨 왜 도로에 열선을 안 깔아놨냐 이래가지고 내 차 미끄러졌다, 이거 기각된 게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근데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재정적인 제약에 따른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단 1번이 틀렸고요. 설치 중인 옹벽은 영조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설치가 완료된 옹벽은 이제 그 배상법상 영조물이 맞는 거죠. 예. 객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거 주관적으로 이거 담당이 누구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주민이 봐서 아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차량 진입 이거는 그냥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원래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데 이거 안전 펠스 같은 거 설치를 못 해가 차 못 들어오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놔가지고 차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재량의 그 제약에 따른 그거는 이제 면책될 수 없다. 예, 이거 기억해 주면 되죠. 인사사고가 났다. 상당한 인과관계. 행정, 법상 일반 원칙 옳지 않은가. 농림성 의회가 공표된 2008년도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아, 1번은 위법이 없죠. 일단은 중요한 게 자기구속 법리가 이제 적용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반복 시행이란 말이 중요한 거고, 반복 시행이란 중요한 거, 아니면 법규 명령에 있든가, 법규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구속 그쪽 하니까 법규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거야. 지금 뭐, 관행이 발생했니, 많이,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아직 그런 말이 없으니까, 관행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래서 일탈 남용이 없고요.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뿐만 아니라 입법 작용,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 너무 좋은 말이죠. 다음 3번이 착오로 국적 이탈을 사유로 이거 좀 유명한 판례죠. 많이 나온 판례인데 다가 이건 위반되죠. 그냥 행정상이 착오돼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 해당 안 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4번에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4번은 해당 안 될 거예요. 그 행정청 내부 지침에 그러니까 삐리리 지침서 자체가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요. 예, 되풀이 시행됐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전혀. 거를 행정 규제의 상대방에게 침해되는 기본권을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을 경우라도 비례 원칙을 충족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건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대체 수단이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 걸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갑은 건축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 신청했고 부관을 붙여오면서 건축 허가를 하였다. 그럼 이건 부관이 아니라 일단 부담이겠죠. 건축 허가를 했다고 했으니까. 형질 변경 이거 행정적 재량이랑 기속이랑 섞이면 그냥 기속 행위가 아니라 그냥 재량 행위로 봐야 된다. 아 기속이란다. 재량 행위로 봐야 되는 거고요. 건축 허가에 대한 건축주을로 변경하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음?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맞죠? 옳은 말이지. 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하다가 이거 하면 헷갈리고. 갑이 부관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불법 적치한 경우 바로 안 되죠. 예. 일단은 위법 행위가 아니니까 일단 부담은 일단은 위법 행위가 아니죠. 그다음에 부관을 4번 같은 경우에 위반하였음 이유로 허가의 소력을 소멸시키려면 아니죠. 이거는 없애는 거 그 뭐라 해야 되나 철회나 이런 거는 법령상 근거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부작위 건축 기간 동안 하지 말 거. 부작위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일단 그것도 아니고 일단 위법이 돼야 되고 자기 의무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철회는 법령상에 이제 근거는 필요 없고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거죠? 네, 대집행법이 있잖아요. 대집행법. 대집행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에 직접 명령된 거. 부작위 의무 자체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죠. 대체적 자기 의무로 변경해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이게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용도의 그 장례식장은 대집행 대상 아닌 거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두는 게 좀 뭐랄까 속 편하고요. 4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소유자가 4번도 그렇죠. 협의 매도 사법 관계죠. 네, 사법 관계.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지는 건 아니죠. 갑 하천을 점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신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옳은 거. 갑이 경우 감독청한테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청한테도 신속한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할 경우에 시다. 이번은 안 되죠. 법원이 행정청 실체적 처분까지 심리하면 이거는 삼권분립 침입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게 이제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처분이 이걸 왜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좀 오바고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서 그 임시구제 받을 수 있고요. 알지? 집행정지랑 의무이행 심판이랑 같이 안 가지 않나? 심판에서는 임시처분이죠. 심판에서 하는 거는. 집행정지는 소송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갑이 청구한 경우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한. 사정 판결을 할 수 없죠. 예. 취소에서만 가능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
원자로는 건설허가 알바기 앞서 을로부터 건설 부지 확정하고 부지 사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받았다. 옳지 않은 거. 부지 상인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번은 맞죠. 그러니까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못 받은 경우에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못 받는 경우는 이제 행정청이 그 승인 처분을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했을 때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은 맞고요. 2번은 인근 주민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고요. 3번도 시설부지 인근도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터잡은 건설 허가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죠.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어야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소를 할 거면 건설 허가 처분에서 싸워야지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죠. 받지 못한 경우는 이제 행정청이 거부 처분할 때 이제 승인 처분 못 받거나 아니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이거를 못 받는 거죠. 그 사전 승인 처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미 건설 허가가 나면은 소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예, 건설 허가 처분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음. 당사자 소송이 취소 소송 준용하는 거. 피고 경정 준용하겠지.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 당사자 소송에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소변경 직권심리 가다라 4번. 당사자 소송에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준용하지 않죠. 심판 자체가 없으니까 준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사자, 3자한테는 이제 효력이 없죠. 3자, 그러니까 애초에 3자가 발생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준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3자에 의한 재심 청구는 아예 없다. 3자는 참가는 할 수 있지만 3자에 의한 재심 청구는 준용하지 않는다. 지위승계, 판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연결한 거. 응? 이게 뭔 소리야?
틀린 것 같은데. 그래.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수리하는 거. 수리하는 거 권리가 넘어가니까 설권이니까.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종전의 영업자는 사전 통지 대상이죠. 아, 이건 확실히 틀렸네요. 나는 확실히 틀렸고. 꽤 2, 3, 4분에 2, 3, 4중을 골라가지고 2번을 하긴 했는데 지위 승계 신고 후 수리 전이면 아직 안 넘어간 거죠. 양도인한테 아직 있는 거고. 다는 틀렸죠. 일단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양수인한테 이제 수리가 된 이후는 양수인한테 이제 넘어가겠고. 다도 틀렸어요. 다 틀린. 그래서 여기서 4번으로 그냥 갔어야 됐는데 영업 양도 후 지위 승계 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 처분 등의 경우 라는 확실히 틀렸죠. 가중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마도 확실히 틀렸죠. 다 틀렸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위승계 신고 후 수리 전에 이제 양수인이 영업하고 이제 양수인이 이제 위반 행위를 한 거죠.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 책임은 수리 전이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양도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기속되고 수리가 된다면 양수인한테 인계되고 일단은 양도인한테 기속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거고 수리가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거고요. 아 이거 이게 딴지 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더럽게 헷갈리네.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 옳지 않은 것. 헌재는 대법원 규칙인 1번은 뭐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 시외버스 행정규칙 아니고 법규 명령이죠. 되풀이 시행되고 이게 3번이 옳지 않다고. 재량 준칙을 직접 위반한 건 아니죠. 어, 직접 위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등이나 신뢰 보호를 위반해서 그런 거다. 헌법재판소는 위임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이 위임할 사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뭐 이런 것만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이거를 그냥 뭐 통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음, 행정소송, 판례, 옳은 거. 행정기관끼리 소송을 할 수 있냐, 마냐,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행정기관끼리도 온고적격됩니다. 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무자력이나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조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조세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내가 받을 돈이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특정 소송 사건에서 보조 참가를 하려면 법률상 이해관계까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라서 이 소송에 참가합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되면은. 행정처분과 무효 확인은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거 문제 푼 것도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영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 병합이 가능하고 뭐, 선택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세 채권 존재 확인의 소라는 게 이제 세금을 안 내가지고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는 것이죠. 예. 내가 세금을 받을 만한 존재가 맞는지 이제 아닌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 예. 조세 채권 존재 확인 그 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을 동시에 청구를 못 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는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뒤에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당 사항이 무효인지 그러니까 무효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제 무효를 제기를 하고 이게 무효가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가능하다 이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강제징수 옳지 않은 거. 수의계약 됩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공매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체납처분 압류재산이 그러니까 공매로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게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이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피고가 되면은 이제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피고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공매 자체의 본연의 업무는 세무서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공매는 그러니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게 뭐 그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과세관청 이거 했을 때 과세관청 압류 처분했을 때는 심사나 심판 무조건 결정을 거치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납세자가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가 이미 이 에바 참친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4번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압류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이거 사가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공매 업무 자체는 이제 한국 자산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답니다. 국세와 관련된 불복은 국세 기본 법령에 의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단순 오기 오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중요한 게 납세자가 세율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그렇게 에바 참치가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또 그래. 처분 절차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에 이제 청문 안 해도 되는 그 있잖아요. 그 청문 법률에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법률에 청문을 하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때 해야 되고 이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 해야 되고 의견 제출 기한 내는데 그 인허가 취소 처분이나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그러니까 설립하거나 이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의 조합 등의 설립이나 뭐 설립허가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고 있는데 이게 안에 보면 있잖아요. 법인 조합 설립할 때 한다는 게 있는데 일단 앞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해야 된다는데 앞에 의견 제출 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꼭 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 와가지고 이거 자기 변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번도 옳죠. 그러니까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거. 긴급.
이유 제시. 이거는 신인 그거고. 공복. 이유 제시 안 하는 게 뭐였더라? 네, 이유 제시. 이유 제시. 의견 청취 안 하는 거.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안 하는 거 안 적어놨네. 일단은 뭐 3번은 맞는 말 같죠 그냥. 4번이 사전 통지 안 하는 게 공복에 자반 불필요. 공복 자반 불필요잖아요. 자격이 없거나 반드시. 4번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죠. 그냥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잘못 적어놨네. 음, 불필요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왜 이래? 불필요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4번도 맞고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옳은 거. 1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전가지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그냥 알고 외워둬야 되는 거죠. 음,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뭐 그렇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사유는 무조건 명기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유하면 틀렸고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분 이후에 사후 제시하는 거가 이제 절차적 위법성 지휘하는 거죠. 원래 사후 제시를 하고 처분 이유를 뭐 밝히는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처분 이유랑 사후 제시는 절차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처분 사유와 추가 변경 같은 거 안에 실제적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바뀐 거고요.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것. 헌재는 이제 행정질서벌이랑 과태료 이거 맞고요. 이중처벌 금지 기본 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봤고요. 2번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예. 대법원은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 3번이 내가 이제 할 때
처음에 1번 적었다가 3번으로 바꾼 게 이건 아무리 봐도 처음에 1번 그러니까 헌재는 이거 질서벌이랑 과태료 이거 그러니까 헌재는 그러니까 배웠던 게 헌재는 이중처벌 금지에 걸린다. 대법원은 걸리지 않는다. 이것만 이제 기본적인 알 수 있는 거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보면은 이거는 이중처벌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번, 3번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번 확실히 맞는 거니까 3번으로 가자. 이렇게 3번으로 간 건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이제 위반된다고 판례한 거는 이제 그거죠. 그 형벌이랑 과태료를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에바다 이렇게 한 건데 3번에 이걸 잘 보면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거죠. 근데 헌재는 형벌이랑 과징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게 이제 이중 그게 위반된다 이렇게 한 건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형벌은 아니잖아요. 예.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라고 본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1번, 3번 맞고요. 주택법에 위반하여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 만약에 이제 내가 뭐 가게를 지었는데 그 장사 해물라고 가게를 지었는데 이 가게가 이제 주택법 위반한 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허가 건축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래 된 거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번 거 있잖아요. 그 장사해서 돈을 번 게 그 행위의 효력이거든요. 그 돈 번 거 인정될 수 없다면 돈 번 거 다 뺏어가야 되는데 돈 번 걸 다 뺏어가진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재를 받은 경우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이거 복효적 행정행위에 타당한 것은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가 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뭔 소린가 해가지고 봤는데 보기를 보다 보니까 아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연탄 공장 그거 사례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연탄 공장 사장한테 건축 허가를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동네 주민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3자가 그러니까 허가로 인해 가지고 제3자가 손해나 그 이익을 보는 그런 행정행위가 복효적 행정행위라 보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 그래서 가는 이게 틀린 표현인 게 앞부분을 모르고 그러니까 대충 이 보기를 보면서 감을 잡은 거죠. 3자한테 뭔 이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3번 동그라미 쳤는데 한 사람한테 이제 효과랑 이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3자한테 이제 수익적 효과랑 불이익적 효과 발생하는 건 이제 복효적인데 여기는 한 사람한테 썼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는 틀렸고요. 나는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뭐 건물 짓는데 해가지고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건 동네 주민한테 다 돌릴 거예요. 이게 그 연탄 공장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동네 주민한테 다 돌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요.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자의 보호를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의 지배적 입장이다. 이 부분만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없는 경우 3자의 보호를 위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지배적 입장인데 이러면 막 말이 좀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동그라미 쳤는데 중요한 게 그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주민 동의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완전히 있으면 법에서 이거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놨겠죠. 근데 법에는 주민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면 안 되고요. 예. 일단 법에 한 거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타당한 게 라 하나입니다.
밑에 마도 있구나. 행정쟁송에 참여하는 제3자는 행정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정의 상대방, 이거는 맞죠. 일단 소송이 되는 게 그 처음에 행정청이 연탄 공장 주인한테 그 수익적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삼자가 볼 때는 아이씨 개반대 이러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내 실수 막혀 죽으라는 건가? 이게 소송을 걸면 소송에 의한 당사자는 행정청이랑 그 처분 그 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랑 제3자가 이제 서로 당사자가 되는 게 동네 주민이 이제 서로 당사자가 되는 거고 여기 연탄 공장 주인이 제3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한 이 제3자는 처음에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건축 허가 처분을 받았으니까 수익 얻은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마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복효적 행정 행위에서 제3자의 재심 청구 확정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 안날부터 30일이다. 이거는 그냥 뭐 외워야 된다. 한 사람한테 수익적 효과와 불이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혼합효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3자의 행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다른 3자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효과가 발생한 행정행위고, 그러니까 연탄 공장 그쪽으로 보면 돼. 인근 마을 주민 뭐 피해 보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는 거는 법을 다 지켜 신청한 거죠. 예. 법에서 주민 동의를 받으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없었다 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건 좀 에바다. 예. 이거는 뭐 외워야 되고, 불교적 행정 행위에서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 안날부터 30일. 그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갑은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교차로 주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하고 벌점 15점 부과했고,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의 별표조항은 행정규칙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시행령의 별표조항은 법규명령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별표 28을 법규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에 따라 2번도 뭐 맞죠. 이건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벌점이 누락되어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지방경찰청에서 면허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택시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방경찰청에서 이제 면허를 안 날렸기 때문에 택시를 날려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수 학설은 법규성을 부정하고 안 되죠. 이에 의해 벌점 부과는 위법한 처분을,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벌점 받는 게 가면 다 위법이게. 3번 때문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가 이제 취소되어야만 개인 택시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네. 행정행위 하자 틀린 거.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지유를 허용하려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에 뭐 그렇죠. 일본은 뭐 맞는 말 같고, 2번이 틀린 거죠. 장래로 향하는 게 소급해가지고, 네. 소급해가지고 하는 거죠. 소급해서 처분 시에 하자가 정당해지는 거고, 네, 절차상의 하자로 생각하면 행정행위 하자, 그러니까 뭐 행정청이 특정 뭐고 거부 처분을 하면서 이제 그 절차를 어긴 거예요. 절차를 어겨가지고 위법이 됐는데 행정청이 그 절차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그 거부 처분을 하면 처음 거부 처분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니까 소급해서.
그다음에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 선행처분이랑 후행처분이랑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죠. 예,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하자승계가 되지 않죠. 예,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 하자승계를 하는 이유가 그 뭐고 선행처분에 에바가 있어요. 선행처분이 위법이고 후행처분은 좀 적법한데 선행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증력이 이제 정송기간이 지나가지고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후행처분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못 거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 인정된 경우는 그냥 아싸리가 완전 한 덩어리라는 거고 그럼 하자승계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하자승계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굳이 필요 없다. 는 말이죠. 4번은 그냥 맞는 말이죠. 예. 하자 승계 나온 이유가 선행 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후행 처분에 하자가 없고 선행 처분에는 불가증이 발생해 소송을 못하고 후행 처분은 이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기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자 승계가 나온 거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이제 둘이 한 몸이라서 하자 승계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냥 바로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대집행 옳은 거. 인정되는 공법상의 1번은 너무 틀린 말이고 후행 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2번도 여기 청구할 수 없지. 민사소송이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2번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고 처분이랑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랑 그냥 한 덩어리죠. 그냥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거 주장할 수 있고요. 대집행의 계고서를 찾아봤어요. 네, 계고서 찾아봤는데 집행 시기와 책임자 등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철거해 주세요. 안 하면 조집니다. 이게 있는데 대집행 시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책임자도 없고 그다음에 위반 사항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찍혀 있어가지고 위반 사항 같은 거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집행의 요건 주장과 입증 책임은 당해 행정청한테 있다는 게 네 건물이 부사져야 되는 이유를 입증하는 거죠. 그 행정청한테 없고 그 사람한테 있으면은 뭐 주장 안 하죠. 네,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또 저장하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집행의 시기와 책임자 등이 규정되는 것은 뭐 영장에서 규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계고서를 찾아봤어요. 계고서를 찾아봤는데 대집행 시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놔라. 그러니까 그 최후 통첩 비스무리하게 막 이렇게 적혀 있던 게 계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직권 취소 및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고요. 직권 취소 및 철회 틀린 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이 있어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바로 틀렸다고 찍었던 게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해 그 세모를 했고 쭉 찾아봤는데 얼핏 봤는데 일단 1번으로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틀렸다고. 판례 중에서 그 음주운전 판례가 있거든요. 음주운전 판례 해가지고 그 면허를 날리는 그게 있었는데 뭐 출애나 이런 게 싹 다 날아갔거든요. 네. 그냥 별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렇답니다. 그냥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네. 운전면허를 취소, 그러니까 원칙은 그 취소 또는 정지함이 있어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2번은 행정행위 취소할 때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처리하려면 법령에 이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침해적은 굳이 필요 없고요. 처리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틀린 거죠. 일단은 그 철회도 침해적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있고 수익적 그걸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익적 가령 이제 영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적인데 영업 허가를 철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신뢰 원칙이나 일반 원칙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행정 절차법상 처분 절차도 적용해야 되죠. 사전 통지해줘야 되고 수익적 같은 경우에는 네, 영업 허가도 처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 처분 절차 적용해야 돼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이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자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갑에게 보험료를 때린 거죠. 전액 납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보험료로 해놔면 되는데 이거를 좀 편하게 하면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보면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이죠. 틀린 거 찾으라는 거고 1번에서 틀린 거 해가지고 민사법원에 꽂혀가지고 1번을 찍었는데 이거 풀 때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맞아요. 행정적인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건 당연하고 예. 쟁송 취소를 받기 전에 민사법원은 민사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국배 그, 어, 배상 국가 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 민사법원은 이거 굳이 앞에 성결 문제 이게 확정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취소 판결을 확정 받아야 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국배 같은 경우에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1번이 옳고요. 그래서 쟁송 취소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계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죠. 소병화과 관련하여 보험료 부과 처분에 사실심 변론 전까지 그러니까 소병합이나 뭐 소변경 이런 거는 전부 사실심 변론 전까지고요. 그러니까 종결된 후라도 병합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병합의 기로 취소가 확정되어야 그러니까 먼저 앞에 행정법원 가가지고 취소를 받아야 인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바로 취소하면 바로 이게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거고요. 네,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건 이제 부당이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사 부분의 성결 문제를 행정청에 처분이 이제 뭐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법원의 쟁송 취소를 받아야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요. 이거 사실심 변론 전까지 소병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네. 이번 끝내고 다음 주부터 다시 그럼 1번부터 가면 되겠네요. 거리가 먼 거, 정보 공개, 근무성적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위법하죠. 공무원 승진 규정 자체가 법규 명령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법규 명령에서 정해진 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 승진 규정 같은 경우에는 또 법령에서 위임도 없거든요. 이것도 그냥 통째로 외워두면 좋고요.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뭐 제시 26조 뭐 그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1번 틀렸어요. 2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3번은 워낙 많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해줘라 엔간하면. 4번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에 꽂혀가지고 이게 틀렸겠거니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은 법규 명령 아니죠. 위법하다. 법의 일반 원칙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보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사픈 거죠. 적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긴 거예요. 필요성. 필요성. 그러니까 최소 침해의 원칙. 적합성은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이제 부사질 것 같을 때 보수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두 개 중 선택하는 거지. 뭐 건축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뭐 뜬구름, 그러니까 대도 안 한 거, 인과관계가 아예 없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적합성의 원칙, 인과관계 그래도 이제 적당히 왜 그런지 이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뭐 뿅망치로 친다 이런 게 한번 틀린 거고요. 그때 이제 필요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최소 침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거보다는 보수가 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이게 틀렸어요. 적합성의 원칙 위반한 게 틀렸고요. 심야 시간에 보고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 형벌가.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벌금 때리고, 영업 정지 같은 것도 때리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고요. 원래 이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수출 확대라는 이제 공익성 필요에 의해 가지고 4년 동안 안 하면, 뭐 그런갑다 해가지고 행정 관행이 생겼다.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거고요.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는 표명이 아니죠. 근데 법원은 돼요. 적합성의 원칙,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거고, 약간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거고, 필요성의 원칙이 최소 침해를 원칙, 가능한 사익을 적게 침해해야 된다. 상당성의 원칙, 이제 침해하는 사익보다 공익이 커야 된다. 수출 확대라는 공익성 필요에 4년 동안 한 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의무이행 확보 수단, 보통 대집행위랑 간접강제 이런 쪽이죠. 1번은 판례 사고로는 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공표제도는 아무런 법적 효과 그렇다고 합니다. 가상금이랑 중가상금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얼마를 거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 이제 징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그게 아니다. 가상금이랑 중가상금.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거는 과태료죠.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부과된 가산세,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체납처분 다투는 소송도 당연히 행정소송이겠고요. 조달청장의 통보, 이것도 행정 그거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 하는 게 조달청장의 통보도 이제 행정소송의 하나고요.
과원화급 반환 청구 소송은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똑같아요. 네, 민사로 갑니다. 행정조사 1번은 당연하죠. 최소한의 실시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위법한 행정조사.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면 바로 위법하게 됩니다. 네. 우편물 통관검사, 우편물 개봉 이거는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그냥 떴어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해서 과세 처분하는 그 순간 바로 그냥 바로 위법하게. 그러니까 그냥 위법하게 된다. 그것도 괜찮고요. 틀린 거. 고지 의무 이행 안 한 거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원고적격 인정되겠죠. 비리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된 이후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네, 그렇죠.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됐으니까 새로운 징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고요. 행정청의 직권 취소 시기가 일단 직권 취소 시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느나 명예전역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이거 명예전역 취소 처분, 손발 취소 처분이 안 된답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뭐 명예전역을 그냥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놓으면 이게 딱 뭐라 해야 되지? 아고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예전역을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생각하면 이거 행정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법령에 특별히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이 없으면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이 불가능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그다음에 소 종류 변경 옳은 거. 소 종류 변경은 신청으로만 가능하고요. 이게 기억 틀렸고요. 그래서 3번, 4번 중에 하나입니다. 항소심에도 변경 가능하겠죠. 예.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낀데 항고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고요. 이 둘이 바꾸는 거 허용돼요. 이거 틀렸고요.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이 항고 소송이죠.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요. 그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으로 가면 돼요. 소 종류 변경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제 피고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 종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직권이 안 되고 신청으로만 되고 일단 당사자랑 항고 소송 서로 변경이 가능하고 네. 면직 그래서 일 같은 경우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이 이제 취소 소송이죠. 아예 취소 소송이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변경이 가능하다.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거. 4번 가능하고요. 원본이 필요 없어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였으나 폐기되었으면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한테 있고요. 자유권적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직접 보장되는 걸 뭐 국민이 알 권리로 인해 가지고 정보 공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 생각해 가지고 3번도 그냥 제낀 것 같아요. 그게 틀린 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래서 이게 그죠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이제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기록 자체가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이제 정보 공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안 돼요.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필요는 없고 재판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여야지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여야 한다. 부가 틀린 거. 종교단체에 대해서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1번은 맞죠? 그 뭐라 해야 되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철회권 유보죠. 그러니까 일단 철회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해당하면 철회권을 하겠다. 예. 불이행 시 기간은 확정 기간이든 도래가 확실한 조건과 구분되고요. 건축허가 이것 때문에 기속적 재량 행위 무효이다. 기속적 재량 행위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그냥 기속이랍니다. 기속적 재량 행위는. 그래서 무효가 맞아요. 기속적. 기속에 이제 부관 붙인 거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 설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정지 조건을 본다면 시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한 영업에 적법하다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거는 지금 말을 존나 헷갈리게 써놓은 게 영업 허가를 발급하면서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도 4번을 했던 게 영업 허가를 발급하면서 어떤 조건을 넣는 거죠. 그럼 이것이 부담 아니냐?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가 나온 상황이고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 그 적법하겠지. 이래가지고 4번을 맞는 걸로 되었는데 일단 중간에 그 정지 조건 아예 본다고 했잖아요. 정지 조건 상황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게 아니랍니다. 영업을 발급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봤는데 뒤에 뭐 정지 조건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라 부관이라는 거죠. 정지 조건.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써놨고 다시 1번 쪽부터 살 갑시다.